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과 명승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HPLC나 LC 매스 그리고 GC 매스를 이용해서 정량 분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정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검정곡선이죠. 그러면은 검정곡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즉 검정곡선의 그 농도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량을 할 때 외부 표준법 또는 내부 표준법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곡선을 우리가 이제 그릴 때 그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검정곡선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식약처의 식품공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환경부에서 나온 그 환경공정시험 방법 이런 것에서는 농도 범위들이 보통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농도 범위에 따라서 어, 그 검정곡선의 범위를 정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검정곡선은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가 항상 이 검정곡선의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또는 여기가 된다. 농도가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이 범위 안에 어디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실험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농도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을 안 다음에 검정 곡선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한 농도는 보통 LOQ 값을 하는데 LOQ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메소드 밸리데이션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농도 범위,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 범위만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돼요. 하한 농도 그리고 상한 농도가. 그러면은 이 검정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건데, 검정곡선에서 검정표준의 농도는 보통 5개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곡선이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여기에 농도가 나오죠. 예를 들어 이게 뭐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농도가 되고, 여기는 이제 면적, 즉 뭐냐면은 크로마토그램에서 나온 피크를 적분해 가지고 그 나온 면적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농도를 보통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이것에 직선식을 얻죠. 그래서 이것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을 얻는데, 이때 이 검정 표준의 농도를 이렇게 5개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농도가 이렇게 고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고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렸는데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검정 표준, 이 각 포인트별로 그러면은 한 번씩 하면 좋으냐? 한 번씩 하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한 3회 해가지고 각 농도별로 한 3회 정도에서 평균 값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 초기 농도에서부터 마지막 농도까지 범위가 한 10의 2승 정도, 한 100배 에서 많으면 뭐 10의 3승, 뭐 1000배 정도까지 될 수도 있는데 뭐 10의 2승 5다 정도에서 보통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검정곡선 농도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예측 방법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이제 시료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농도를 전혀 몰라요.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뭐 기기는 GC라든지 HPLC, LCMS, GCMS 조건은 전부 다 이제 확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미 알려진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뭐 카페인이다 그러면 카페인 표준 용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표준 용액을 예를 들어 10ppm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ppm이죠. 10ppm을 가지고서 그것을 기계에다가 주입해줘요. 그러면 피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피크를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피크의 면적이 얼마냐. 예를 들어 500이 나왔어요. 500이 나왔고 일단 이제 표준 물질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시료 전처리 방법이 셋업이 돼 있을 테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개만 먼저 해봐요. 한 개를 전처리를 해가지고 기계에 주입을 해줘요. 기계에 주입해 줬더니 똑같은 위치에서 예를 들어 피크의 크기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 이것의 면적이 얼마냐 적분했더니 7천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이걸 이제 단지 피크 면적비로 우리가 뭐 대응비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단순비로 즉 뭐냐면은 10ppm일 때 피크의 면적이 5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7천이 나왔을 때 피크의 면적이 7천이 나왔으면은 그것의 농도는 얼마냐? 대략적으로 140ppm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시료를 바로 오면은 그것을 뭐 음, 바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료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죠. 고체 시료일 수도 있고 또는 액체 시료일 수도 있고 기체 시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를 정해 볼게요. 시료의 양이 10ml였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액체 추출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추출 용매의 양이 5ml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즉 이것이 10ml 속에 어떤 물질의 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추출 용매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이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의 부피가 얼마냐면은 5ml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던 양이 전부 이쪽 위로 올라와 오게 되면은 이게 2배 농축이 되는 거죠. 즉 농축 배수가 2가 된다는 거죠. 10ml에 있던 것이 5ml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시료 전처리를 끝나고 나서 내가 분석한 거는 이것을 분석한 거예요. 이것을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 위로 올려가지고 이것의 농축된 양을 우리가 내가 여기 피크를 값을 얻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10ml에 들어가 있을 때는 농도가 얼마냐? 70ppm이라는 거죠. 140ppm이 아니고 따라서 시료 전처리 전에 시료 중에 들어가 있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는 대략 약 70ppm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검정곡선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죠. 검정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농도면은 여기가 70ppm이에요. 70ppm이면 나는 검정곡선을 여기서부터 이 사이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에서부터 한 200 사이로 그려서 내가 실제 이제 측정 값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즉 검정곡선의 범위를 10에서부터 200ppm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의 이제 그 각 포인트는 고르게 우리가 분포를 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0, 50, 뭐 100, 150, 200ppm의 이제 농도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시료 중에서의 농도입니다. 내가 표준 물질의 표준 용액의 농도가 아니고 내가 시료 중에 농도가 10, 50, 뭐 100, 150, 200 ppm이 되도록 표준 물질을 스파이크를 해준다는 거죠. 농도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즉 여기에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요. 이 안에서 10 ppm이 되도록
그리고 이게 10ml 안에서 똑같은 10ml 안에서 50ppm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얘를 뭐 100ppm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검정곡선용 시료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정곡선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기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ppm이 있다. 그랬을 때 표준 물질의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크로마토그램에서 피크의 그 크기 또는 면적이 되겠죠. 예를 들어 500, 50ppm일 때는 2600, 뭐 150일 때는 75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5 이렇게 이것을 이제 각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나서 엑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최소 제곱법에 의해 가지고 이 각 점을 지나는 공통적으로 지나는 직선이 뭐냐 하는 것을 얻은 게 이겁니다. y는 48.934x 플러스 68.718이고 이게 이제 선형 계수는 뭐 r 제곱이 0.9995 굉장히 좋다는 거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검정곡선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량 분석의 방법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외부 표준 방법, external standard method가 있고, 그리고 내부 표준 방법, 그리고 표준물 첨가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외부 표준법하고 내부 표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표준물 첨가법에 대해서는 그 제 유튜브 중에서 정량 분석 방법에서 또 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이제 외부 표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외부 표준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이제 농도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10에서부터 뭐 200까지였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분석 농도 범위에서 알려진 양의 표준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 봤던 거예요. 이렇게 에, 어, 만드는 건데 이것을 바탕시료에다가 소량 첨가하는 거예요. 왜 바탕시료에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또 다른 이제 그 유튜브에 정량분석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탕시료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바탕시료가 만약에 소변시료였다. 그랬을 때 소변시료에 어떤 내가 표준 물질을 넣어서 직선식을 얻으면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정제수에다가 스파이크 시켜서 얻으면은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똑같은 농도인데 이것이 나타내주는 면적 값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즉 그거는 또 뭐냐면은 어떤 측정 값을 얻었는데 피크 면적을 얻었는데 이게 이제 소변 유린 중에서 얻은 거는 이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물 중에다가 스파이크 시켜가지고 얻은 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바탕시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뭐냐, 그 바탕시료에다가 소량 첨가해서 어, 직선식을 y는 ax 플러스 b로 얻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값을 만약에 이제 모르는 이제 시료를 면적을 얻었어요. 피크의 면적을. 그러면 그 면적이 이거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값이 얼마다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부 표준법은 시료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장점은 굉장히 그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시료의 변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료를 내가 전처리를 하다 보면은 시료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료의 손실 때문에 어떤 것이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농도에 있는 물질이. 그러면은 이것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부 표준법은 그것을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즉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1ppm짜리를 표준 용액을
이렇게 1ppm짜리 1ppm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보죠. 얘는 1ppm짜리 5ppm, 10ppm, 15ppm, 20ppm이 되도록 여기에다가 스파이크 시켜준 거죠. 이것을 시료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픽을 얻었어요. 각 픽을 이게 1, 5, 10, 15, 20ppm 짜리의 피크의 면적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을 가지고서 플로팅을 하는 거죠. 플로팅을 하면은 이런 이제 플로팅이 되면 된다 하는 거죠. 외부 표준법으로.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제 모르는 이제 알고자 하는 거죠. 알고자 하는 시료 전처리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기 조건도 똑같아야 되고 피크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예를 들어 뭐 1200이었다. 그러면 1200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 수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얼마다. 예를 들어 뭐 13ppm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외부 표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내부 표준법인데 내부 표준법은 뭐냐면은 시료 전처리 전에 이거 시료 전처리 전이에요. 시료 전처리를 하기 전에 그 시료에다가 각 시료에다가 알려진 농도의 그 내부 표준 물질을 거기다가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 표준 물질의 조건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다른 유튜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려진 농도의 그 내부 표준 물질을 일정한 농도를 각 시료에다가도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에다가도 스파이크 시키고 그리고 검정 곡선을 그릴 때 검정 곡선이 아까 뭐 1, 뭐 5, 10, 15, 뭐 2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이 안에다가도 똑같은 양을 항상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내부 표준 물질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내부 표준 물질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외부 표준법에서는 시료를 어떻게 그 엎질렀다 약간 또는 뭐 추출을 잘 못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추출 용매의 양이 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추출되는 양이 작아지든지 아니면은 뭐 묽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농축이 돼 가지고 피크가 크게 나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 회수율의 문제를 보정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내부 표준법에서는 외부 표준법에서는 뭐냐면 이게 단지 그 피크의 면적이었는데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피크의 면적을 플로팅을 이렇게 했는데 이 내부 표준법에서는 뭐냐면은 분석 물질, 표준 물질하고 내부 표준 물질의 그 신호의 비, 즉 면적의 비를 플로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비로서 그렇게 플로팅을 해주고 여기 그 내부 표준 물질이 그러면 내가 분석 물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은 거의 동일한 추출 효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상에서 머무름 시간이 거의 유사해야 됩니다. 보통 뭐 한 1, 2분 정도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예를 들어 5.4분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게 한 6.4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4분 정도에 나온다든지 이 근접해서 나오는 것이 좋다는 거죠. 동떨어져서 나오는 것보다도. 그리고 질량 분석에 있어서의 특성이 좀 유사한 물질을 내부 표준 물질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뭐 장점은 뭐 손실이 보상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내부 표준 물질의 첨가량이 일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내부 표준 물질에서 검정 곡선을 그리는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부 표준 물질의 일정한 양을 시료 전처리 전에 검정 곡선용 그 시료에다가 어, 동일한 양의 각 농도별로 동일한 양의 인터널 스탠다드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널 스탠다드에 그러면 농도는 얼마 정도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의 농도는 보통 검정 곡선이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 10에서부터 아까 200 사이였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한 100 정도, 100 ppm 정도가 되게, 즉 검정 곡선의 상안하고 하안의 중간 정도 농도인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정 곡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 시료를 내가 정량을 할 때도 뭐냐면은 검정 곡선에서의 넣어줬던 스파이크 시켜준 양하고 동일한 양의 인터널 스탠다드를 스파이크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 물질에다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롭지만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익숙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도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시료 전처리 전에 스파이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 한 예가 있어요. 아까 봤듯이 이제 내부 표준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농도가 5, 1, 5, 10, 15, 20 ppm일 때 인터널 스탠다드를 예를 들어 여기서는 10 ppm을 집어넣어 줬어요. 10 ppm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10 ppm을 집어넣어 줬으니까 예를 들어 뭐 그것의 면적이 뭐 995, 1000, 920, 1005, 993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즉 여기에 인터널 스탠다드가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건데 거의 피크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얘는 좀 작게 나왔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피크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내가 추출 용매를 좀 더 많이 넣었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똑같이 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도 양이 똑같이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보상이 돼요. B로 우리가 계산하니까. 그리고 인터넷 스탠다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은 뭐 1ppm일 때는 100, 뭐 5ppm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B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것의 스탠다드하고 인터널 스탠다드의 농도 B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플로팅을 해줘요. 여기에. 즉, 이렇게 Y축에다가 플로팅을 해준다는 거죠. 즉, 여기에 있죠. 이 값을 여기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ppm일 때는 예를 들어 1ppm일 때는 0.1 여기가 0.1이 되고 5ppm일 때는 뭐 0.5에 해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0ppm일 때는 1에 해당이 되고 거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로팅을 해줍니다. 플로팅을 해줘서 이런 직선식을 얻고서 내가 이제 unknown 미지의 시료를 분석을 해요. 그것도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인터널 스탠다드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면적의 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 y 값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x가 얼마냐, 즉 농도가 얼마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